안녕하세요. 8장 인포메이션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이 왜 이제 보안에 대해서 취약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보안과 통제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조직의 정보 시스템 보안과 통제를 위한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게 있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캐리어 패스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케이스로 나와 있는 스탁스넷 사이버 워페어하고 사이버 스피니지 차이나 스레트 케이스는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이제 인스트럭션 비디오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해킹당한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커를 만나보자라고 해서 Anonymous Statement of Hacking Sony 두 가지 케이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해킹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해킹이나 이런 거에 원천이나 소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퍼시픽을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이 많은데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정보 기술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특히나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해결책으로는 이 고객들에 대해서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안의 관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탈취, 데이터 브리치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창출이 되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감시가 되어지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정보기술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정보기술, 정보 시스템에 대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에 왜 시스템이 그러면 취약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정책이나 절차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의 어떤 측정과 같은 것들, 인가받지 않은 어떤 접근 혹은 변화 혹은 탈취 혹은 어떤 물리적인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데미지를 익히는, 피해를 익히는 것들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어지겠죠.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정책이나 어떤 조직적인 절차들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조직의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냐, 안전하게 담보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확성, 그 다음에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관리의 표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지죠. 특히나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이것들의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제대로 사용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라거나 어떤 침입에 의해서 피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인스톨레이션 시킬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가되지 않은 어떤 변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디제스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네트워크 혹은 컴퓨터의 사용, 그러니까 외부 회사 내부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SB와 같은 포터블 디바이스를 잊어버린다든지 혹은 탈취당한다든지 이럴 때 생기는 문제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림 8.1은 이제 어떤 현대적인 보안 관련되어 있는 취약성이나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면은 인가받지 않은 접속이나 어떤 실수, 에러가 있을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라인 쪽에서는 중간에 요 라인에 접속을 해서 메시지를 바꾼다든지 훔친다든지 혹은 그것들과 관련해서 몰래 듣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서버상에서는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멀웨어에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시프트의 문제, 절취당한다든지 혹은 이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정보를 사용한다든지 이 denial of service attack을 통해서 갑자기 많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버를 다운시킨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쪽에서 하드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이쪽에서 생기는 거는 데이터를 훔친다든지 데이터를 복사한다든지 데이터를 변화시킨다든지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난다든지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어떤 취약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이제 오픈이 되어져 있는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그 인터넷의 어떤 사악한 어뷰즈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는 이제 우리가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거나 해서 사용을 하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타겟을 갖고 해커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 IP,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전화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이게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암호화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거나 하지 않고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혹은 P2P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해서 처리할 때 중간에 가로챈다든지 혹은 멜리셔스 소프트웨어 같은 멀웨어에 의해서 그게 첨부가 되어서 보내진다든지 혹은 이것들을 트레이드 할 때 주고받을 때 그런 비밀이 서로 송신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보안의 이제 무선망과 관련된 보안의 문제가 어떤 게 있겠는가?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 밴드가 쉽게 스캔이 되어지는 거죠. 그 쉽게 이거는 광범위하게 보내지니까 어느 누구나 다 수신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액세스 포인트 아이덴티파이어하고 이제 여러 번 이제 브로드캐스팅 되어지다 보면 이게 어떤 스니퍼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려면 이제 SSID 서비스 아이덴티파이어가 쉽게 추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얻은
네트워크 액세스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이 액세스 포인트가 그런 식으로 탈취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침입자들은 쉽게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고 그리고 그 파일이나 내용들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로그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되면 부패한 혹은 썩은 그런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되어진 액세스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시큐리티 체인지 보면 어떤 어덴티피케이션 인증 요청이 있고 거기에 또 어떤 리스폰스가 오게 되고 거기에 또 제대로 처리가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합법적인 사용자들이 처리를 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 중간 과정에 다 이제 어떤 침입자가 침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게 malicious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웜이 있고 그다음에 트로이의 바이러스, 그다음에 트로이 목마죠. 스파이웨어가 있습니다. malicious 소프트웨어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나 웜이나 혹은 이제 트로이의 목마나 스파이웨어 다 이제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의 컴퓨터를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데 원 같은 거는 특히나 그 중에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게 가능한 거는 다운로드 받을 때 아니면 이메일이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첨부 파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멀웨어에 의한 공격, 근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멀웨어의 공격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트로이의 목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의 바이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 어택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여기에 감염이 되어지면 돈을 얼마 내놔라. 안 그러면 컴퓨터를 전부 다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게 랜섬웨어 같은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돈을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내야지 이 컴퓨터가 랜섬웨어 감염에서부터 해결이 되게 되고요. 이제 스파이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떤 키보드를 누르고 어떤 다른 작업을 하는 게 다 스파이웨어에 의해서 잡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브라우저 같은 거 리세팅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서치 리퀘스트 같은 거를 다른 방향으로 접속을 하게 만드는 거죠. 컴퓨터 퍼포먼스를 느리게 하고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랙션 세션 테크놀로지 케이스를 보시면 WannaCry and the Swift System Hacking Attack이라고 돼서 이거 이제 보시면 WannaCry하고 Swift System Hacking 어택이 생겨서 이게 이 시큐리티의 어떤 취약성 같은 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조직이나 어떤 기술 요인들이 이런 시스템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거하고, 그러면 어떤 이런 어택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소셜 임팩트, 이런 어택에 대한 어떤 사업적 그리고 사회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죠. 해커하고 컴퓨터 크라임 같은 경우는 해커나 이제 크래커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활동은 시스템을 침입하거나 시스템에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사이버 반달리즘이라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형태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혹은 그것들을 몰래 엿듣는다든지 혹은 몰래 도청한다든지와 같은 스푸핑이나 스니핑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이제 denial of service attack이라고 해서 이 서버를 다운하게 만든다든지 이거 아니면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이라 해서 분산된 환경에 컴퓨터들이 접속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감염되어져서 이제 본넷과 같은 형태로 되어지고 스팸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크라임으로 컴퓨터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컴퓨터가 어떤 범죄의 타겟이 되거나 컴퓨터를 어떤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절도 같은 경우엔 피싱 같은 형태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치 보이스 피싱과 같은 그 다음에 이블 트윈이나 파밍 같은 형태로 해서 처리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이트나 동일한 트윈스와 같은 형태로 보여지게 하지만 다른 데로 인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드 마치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가 이루어진지 사이버 워페어 같은 형태로 처리가 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내부적인 위협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에 발생하는 이제 위험 요인은 기본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어떤 내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공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최종 사용자나 시스템 스페셜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제 위험의 어떤 기본적인 오리진 요인이 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취약성은 어떤 상업적인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ecurity vulnerability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버그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zero defect가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단점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참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고요. 그런 단점이 또 이제 네트워크에 의해서 외부 침입자한테 오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vulnerability가 없는 취약성이 없는 게 있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치 파일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보안이나 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의 가치는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이 만약에 다운이 되어지게 되면 그거는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좀 더 예전보다는 더 이런 취약성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 다음에 파이낸셜 데이터 같은 거를 굉장히 컨피덴셜한테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밀,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보안, 뭐 어떤 탈취행위, 브리치 같은 게 발생을 하고 그게 회사의 마켓 밸류를 즉각적으로 낮추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뭐 롯데카드나 국민카드, 국민은행 이런 대형은행들이 전부 다 데이터들이 외부에 블리치 되어서 외부에 팔려나가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어떤 보안이나 통제 이런 것들은 또한 어떤 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규제 어떤 게 있겠는가? 여기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ccountability Act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료 보안이나 개인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나 룰, 절차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램 리치 fully act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재무 혹은 금융기관들이 이런 보안 그 다음에 고객의 기밀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나타나 있고요. 사베인-옥슬리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기업들한테 혹시 기업의 재무 데이터나 내부의 정확성 혹은 인티그리티, 일관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유지 못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전자적인 어떤 증거라 그래서 어떤 디지털 형태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거, 그리고 데이터들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그걸 통해서 시간이나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컴퓨터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증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관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어졌는지 거기에 어떤 정보의 브리치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증거나 이런 게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리커버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보 시스템의 통제는 이거는 자동화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통제는 이제 어떤 설계나 보안이나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어떤 사용, 그다음에 데이터 파일의 보안을 우리가 조직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고요. 이건 소프트웨어를 통한 통제도 있고요. 하드웨어를 통한 통제도 있고 컴퓨터 이제 운영에 대한 통제도 있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통제도 있고 시스템 개발에 대한 통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에 대한 통제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통제는 이 통제는 각각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유니크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 대한 통제, 프로세싱에 대한 통제, 아웃풋 데이터에 대한 통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이 회사가 위험 수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통제 가능한지 못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위협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통해서 잠재적인 어떤 손해는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간 기대되어지는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어떤 익스포저가 혹은 전기가 문제가 됐을 때 이때 발생 확률은 30%, 그 다음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얼마나 되고 그러면 expected annual loss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750, 1275, 19698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안에 대한 정책,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정보 위험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요. 그 중에서 이 보안의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요. Acceptable 이제 Use Policy AUP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 정책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 정보 리소스나 컴퓨터 이퀴먼트를 어떻게 사용 가능한 acceptable한 사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가능한 valid 유효한 사용자가 누군지를 아이덴티파이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속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8.3은 지금 이제 어떤 개인용 시스템에 대해서 접속 가능한 룰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urity 프로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용자 누구고 로케이션 어떻게 되고
이제 employee identification, 그리고 data field restriction하고 all employee data for division 1 onl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saster recovery planning and business continuity plann인데요. 여러분, disaster recovery planning은 혹시라도 어떤 문제, 재앙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리스토어링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래닝도 같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비즈니스 리스토어링이 되어져서 어떤 식으로 포커싱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계획에 우선 기업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시스템이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사업은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근데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관리 부서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빨리 회복시키는 게 가장 필요한지, 복구하는 게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어디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건데요. 정보 시스템의 어디팅은 우리가 재무 데이터나 재무 보고서, 회계사들이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처럼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그 환경이나 시스템을 감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특히 이제 시큐리티 어디시라고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통제하고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절차, 그 다음에 문서, 그리고 트레이닝, 결국에는 훈련,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리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리뷰하고 나서 심지어는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취약성, 그리고 그것들이 발생할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들의 랭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재무적으로 이런 각각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샘플 어디에 리스트 컨트롤 위크니스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요. 여기에 펑션은 론이고요. 로케이션은 피올리아, 일리노이고요. 이건 제이 에릭슨에 대해서 2017년 6월 16일 날 작성이 되어지고, T 벤슨이 받고 2017년 6월 28일에 리뷰되어진 게 나와 있습니다. Nature of Economics하고 Impact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나 테크놀로지는, 기술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이것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자동화시켜서 사용자나 혹은 그들의 권한,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호하고 통제, 접속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덴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인증을 할 때는 패스워드로 하거나 토큰으로 하거나 스마트 카드로 하거나 혹은 바이오메트릭, 수정체나 혹은 지문이나 혹은 뭐 얼굴로 하거나, 아니면 투 팩터 어덴티케이션이라고 해서 한 번은 패스워드로 하고 또 한 번은 다른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방화벽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인증받지 못한 사용자들이 어떤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때 패킷 필터링, 패킷을 우리가 필터링하거나 혹은 이것들을 제대로 인스펙션 해서 검토하거나,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주소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필터링을 통해서 프락시 서버를 사용해서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figure 그림 8.5 코프리 파이어월을 보시면 인터넷에 들어올 때 웹서버 앞에 파이어월을 두고 또 코프리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안에 이너 파이어월을 둬서 여기 이제 절차적인 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게 되어져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침입을 했는지 침입 받은 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인트루전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침입을 방지하는 프리벤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카스퍼키스나 혹은 안랩에서 나오는 거 같은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Unified Threat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UTM이라고 해서 통합 어떤 위협 통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WEP Security 혹은 WPA Specification Security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WEP Security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WEP Security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환경에서 Wired Equivalent Privacy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암호화를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Virtual Private Network과 같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망 같은 거를 사용하는 형태로 해서 처리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Protected Access 2라 그래서 WPA2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Wired Equivalent Privacy WEP를 대체하는 걸로 좀 더 강한 표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고 긴 암호화 키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암호화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암호화 시켜서 전송을 하거나 처리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Secure Socket Layer 하고 Transport Layer Security SSL하고 TLS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Secure Hypertext Transport Protocol 그래서 Secure HTTP Hypertext Transport Protocol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를 할 때는 퍼블릭 키로 암호화하고 그거를 프라이빗 키로 풀고 혹은 디지털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소라이제이션 되어진 형태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인크립션 메소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이죠. 샌더하고 리시버가 모두 다 싱글 쉐어드 키를 사용하는 거고 퍼블릭 키 인크립션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신자가 사용하게 될 프라이빗 키에 맞는 퍼블릭 키로 암호화해서 수신자는 그걸 복호할 때는 프라이빗 키, 자신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복호하는 게 퍼블릭 키 인크립션이고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 같은 경우는 송신자나 수신자가 모두 동일한 키를 갖고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 인크립션 환경을 우리가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 PKI 환경에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샌더가 퍼블릭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이게 송신자가 수신자가 프라이빗 키로 복호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서티피킷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티피킷 어소리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자가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믿을 수 있다 그런 거를
밸리데이션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의 암호 정보나 그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가 이 디지털 서티피케이트 같은 겁니다.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에서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고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 환경에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디지털 서티피케이트,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요구하게 되면 이 Certificate Authority에서 그것을 받고 그것들을 처리해 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어떤 availability 같은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트랜잭션 프로세싱이 온라인상에서 100% 사용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어떤 fault tolerant한 컴퓨터 시스템인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서 처리할 수 있는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efect inspection, 검토나 검증을 해야 되고요. security outsourcing, 그래서 security service provider에 의해서 관리 처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라 해서 MSSP라고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처리하게 되는 거죠. AT&T나 버라이즌이나 IBM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혹은 시멘틱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의 어떤 리딩 회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큐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접속을 해서 처리를 할 때 어떤 법률적인 어떤 개인 정보 보호나 혹은 데이터들을 다른 클라이언트하고 어떻게 분리 처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시, 어딧하고 이 시큐리티 서티피케이션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형태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바일 플랫폼의 이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나 그래서 와이어리스 환경에서 접속을 해서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떤 인증 과정, authorization, 그 다음에 inventory record,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재고, 데이터 처리 어떻게 하고, 업데이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떤 다운을 하거나 혹은 디바이스 같은 거를 잊어버렸을 때 그 데이터를 다 지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락킹 시킨다든지, 아니면 암호화 시킨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회사 데이터와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디바이스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보증할 거냐, 보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프트웨어 매트릭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서 그거를 측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수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리스폰스 타임이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시간당 페이롤 책이 얼마나 프린트 되어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코드 사이에 100라인에 얼마나 버그가 있는지 알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리 그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워크스루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리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스몰 그룹,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리뷰를 통해서 거기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근데 버그가 되어진 거 다 디버깅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러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버그 제거하고 그런 과정 처리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랙션 섹션에서 BYOD라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BYOD가 얼마나 보안이 잘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Bring Your Own Device의 약자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게 보안을 얼마나 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과 관련돼서는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보안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처리를 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MIS 커리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커리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보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도 많고 얻을 수 있는 직장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